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한국사 시험 어떠셨나요? 자, 오늘 이 총평을 안 듣고 온 친구들은 총평을 반드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총평 뭐 있어? 하면서 바로 문제 해설을 들어오신 여러분들, 총평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놨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총평을 듣고 해설을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20번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들과 특히 선지들 잘 확인하시고요. 하나하나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갑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항상 1번 문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나왔구나. 이번엔 과연 어떤 인물이 나왔지? 하면서 사실 글보다는 어디에 먼저 이제 눈길이 가냐면 뭐하고 있지 이 사람들? 다음에 옆에 오니까 주먹도끼. 자, 이렇게 여러분 주먹도끼를 봤으면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거, 이거 무슨 시대다? 구석기 시대다 라는 게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주먹도끼 하나만을 가지고 구석기라는 걸 추론한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 볼게요. 연천 종곡리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고요. 축제도 계속합니다. 자, 주로 동굴과 막집들에 머문다 힌트였고요. 주먹도끼, 집게 등 뗀석기를 사용했다. 대표적인 유적, 연천 종곡리 유적 하면서 도구를 직접 제작해본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보고 구석기 시대, 근데 동굴과 막집이 나왔네요. 뗀석기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주먹도끼도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야겠죠. 정답으로 뭐가 나올까? 나올 만한 게 이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나 정도. 네, 그게 바로 이동하면서 사냥과 채집을 주로 하였다. 이거 말고는 진짜 정답으로 나올 게 거의 없습니다. 이미 힌트로 다 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1번부터 보는 거죠. 불교 행사로 팔관회와 연등회를 열었... 이건 뭐지? 자, 이렇게 들어가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답만 맞추지 말고 선지도 꼼꼼하게 기억하면서 정리를 하면 실력이 2배 이상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불교 행사로 연등회와 팔관회를 열었다. 이건 주로 고려시대 때입니다. 주로 고려시대 때. 네, 고려시대 때는 불교 굉장히 이렇게 융성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연등회 불교 행사고요. 팔관회는 이제 도교 행사인데 이 안에 또 이제 불교와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불교 행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어느 시대? 이건 쉽죠. 다른 문제 정답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하였다. 그대로 나오죠. 정답 몇 번? 3번. 자,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모내기법을 활용하여 이모작을 실시하였다. 일단 모내기법 하면은 우리가 수능 공부를 그래도 한 친구, 저거 조선 후기 때 경제 파트에서 핵심 키워드였는데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내기법을 활용하여 이모작을 실시하였다? 이건 뭐지? 이모가 뭘 만들었나? 그림 그려놓고 이모작. 네, 이모가 이제 그렸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이 모내기법을 활용하여 이모작을 실시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벼와 보리 이게 2개의 작물을 이제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다른 작물을 1년에 2번 농사 짓는 걸 이모작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내기법을 활용하여 이모작을 실시한 건 언제 때부터냐면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행해졌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조선 후기 때에 전국적으로 쫙 확대가 되면서 많이들 했었던 농사기법입니다. 5번, 나라별로 독자적인 제천 행사를 거행하였다. 뭐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그렇죠? 그다음에 동해의 무천, 이런 것들. 뭐 사실 정답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건데요. 이렇게 선지로 나왔으니까요. 이걸 보통 초기 국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정답은 쉬워요. 문제와 정답은 쉽죠. 당연히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구석기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알아? 이번 기회에 기억해놔라. 고려, 청동기, 그 다음에 고려부터 조선 후기 이때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국가였습니다. 정리됐나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총평에서 얘기했을 때 좀 생소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요거 2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라에 대한 설명. 그리고 2번 문제쯤 왔으면 삼국시대에 대한 문제가 꽤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은 고구려백제 신라 중에 하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읽었을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경남 김해에 있는 고분군과 경북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7개 고분군이 무슨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자, 이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 라는 선정 이유를 밝혔다라고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질 좋은 철과 우수한 철기 제작 기술. 철이 굉장히 유명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6세기 들어 이웃나라인 백제와 신라의 세력 확장에 밀리면서 점차 쇠퇴하여 소멸했다. 언제? 6세기 때. 네, 소멸. 자, 요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어느 나라예요? 가야입니다. 네, 우리는 가야해요. 네, 가야. 어떻게 하면 좋아? 여태까지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가야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매년 수능 한국사 강의를 하면서 기출문제 쫙 정리해서 뭐가 자주 나오고 빈출 주제 뭐고 막 있는데 가야가 여태까지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가야가 모평에서 나왔다니요. 네. 자, 이러면 이제 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자, 그럼 선지를 보죠. 이럴 때는 소거법으로 푸는 것도 좋습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8도. 조선이죠. 이거 좋아. 조선. 조선은 아니죠. 조선은 아닙니다. X.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거 중요하죠. 발해가 건국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아닙니다. 자, 인재양성 기관으로 국학을 두었다. 국학. 여기서도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꼼꼼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신문왕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라는 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학은 언제? 통일신라 신문왕 때. 3차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다. 요즘 드라마 핫하게 보셨던 친구들은 이건 알아! 라고 하면서 풀 수 있는 고려시대 때죠. 고려시대 때.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5번 금강가야 등 여러 소국이 연맹을 형성하였다. 친절하게 가야 하니 선지에는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가요? 네, 문제는 좀 생소한 주제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은 정답에 친절하게 가야 알면 딱 맞출 수 있게 선지를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들 당황할까 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네. 처음 봤을 때는 생소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 무덤 처음 보는데 교과서에 있었던 거 나 기억도 하나도 안 나. 할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당황하지 말고 김해에 있었던 금관가야,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 원래는 금관가야가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였죠. 그런데 이제 후기가야 연맹으로서는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있었던 대가야가 중심지가 됩니다.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뭐였어요? 네, 광개토대왕의 고구려 군대 이제 보내가지고 친입을 받아서 결국 주도권이 옮겨지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가야입니다. 네, 가야. 전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 그 계기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죠. 자, 밑주신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보통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거 1번 문제 나오고요. 2번 문제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니면 통일신라 발해 요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는 고려가 나와야죠. 그런데 3번이 고려가 아닙니다. 고려가 아니라 뭔가 봤더니 1933년 일본 도다이사 조효인에서 발견된 문서의 일부입니다. 문서에는 서원경 부근의 촌을 비롯한 4개 촌의 경제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세 수치와 노동력 동원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파악되는데 이 문서를 작성한 나라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으면 진짜 다들 당황했겠죠. 이게 뭐야? 솔직히 이거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거 진짜 저도 이 기출문제가 정말
옛날 문제에서는 봤지 필수된 다음에 거의 보지 못했던 기출문제거든요. 수능 필수가 된 지가 벌써 5년인데요. 그런데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해점천, 뭐 호수, 뭐 3년 전부터 뭐 와 몇 그루 이게 도대체 뭐지? 하지만 사실 그걸로 푸는 게 아니라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를 운영한 나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뒤에 없었다. 이 문서를 작성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 맞는데요. 이거 앞에 몰라도 돼요. 이 내용 몰라도 돼. 자,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를 운영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걸 몰라요? 네, 이거는 아셔야죠. 어느 나라예요? 골품제? 신라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라는 삼국시대 때 신라랑 통일신라 시대 때 신라랑 다 신라입니다. 갑자기 신라가 뭐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쭉 계속 신라인데 보통 수능 문제나 이런 데서는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일신라 시대 때 만약에 자료를 놨다? 그러면 선지도 이제 통일신라 시대 거를 정답으로 쓰고 요런 이제 경향성은 좀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신라와 관련된 얘기고요. 선지를 볼게요. 지방을 구주 오서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구주 오서경 뭐예요? 네, 통일신라죠. 자, 2번 관리선발제도로 과거대로 도입하였다. 도입하기 시작한 건 고려, 광종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8조법을 시행하였다. 보통 8조 금법 이렇게 얘기해서 고조선 얘기 많이 하죠. 이것도 좀 생소하죠. 네, 고조선 문제도 잘 안 나오니까요. 4번 국가운영 기본법전이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요거 이제 조선이죠. 조선. 성종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근대 문물을 살피기 위해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요거는 근현대사 선지니까 당연히 아셔야죠. 이거 언제예요? 이 조선이죠. 조선인데 조사시찰단 파견한 건 1881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연도까지도 조금 알면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요 앞에서 질려버렸으면 이거 당황스럽죠. 특히나 이제 고려, 뭐 고조선, 뭐 요 선지들도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찬찬히 읽어보시면 한국사 시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미주시 이왕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려인 거 어떻게 하냐고요? 친절하게 힌트를 막 주고 있어요. 자,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 이 왕건이 건국했대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고려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이제 쉽게 주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와 있냐면 팔만대장경판 나와 있습니다. 이왕조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에게 항전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려에 대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고려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 거죠. 1번 동학이 창시되었다.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1860년 조선 때 이제 동학이 창시가 됩니다. 제도정치 시기 때죠.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역사책은 너무 중요하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까지 해서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역사책. 그러면서 문화 파트에서 또 기억해둬야 될 것은 상감청자. 청자죠, 청자. 고려청자. 요거까지 해서 직지심치우죠. 직지까지도 이렇게 해서 고려 문화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3번 수원화성이 건설되었다. 조선 정조 때죠, 정조. 4번 조선어학회가 조직되었다. 조선어학회가 조직되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1931년에 조직이 되었죠. 석굴암 본전불상이 조성되었다. 요거 통일신라 시대 때죠. 8세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이제 고를 수는 있어요. 삼국사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렇죠? 김부식이 편찬했던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습 주제, 조선전기 대외관계. 이것도 좀 당황스러워요. 자, 우리 조선시대 문제 하면은 두 문제. 그렇잖아요? 고려 둘, 조선 둘.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일반적인데 보통은 조선 후기나 이런 쪽은 경제, 사회 파트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는 거기에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인데
그 한 문제를 보통 조선 후기라든가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이라든가 뭐 약간 요런 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안 그러면 조선 전기라 하더라도 세종대왕이라든가 혹은 성종이라든가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대외관계 나온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대외관계.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시험에 안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요즘 꽤나 많았었던데 나왔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시그널일까요? 이제 슬슬 낼 만큼 냈고 문제를 안 나온 부분에서도 좀 낼 테니까 공부 좀 해라 라는 시그널 아닐까요? 네. 자, 조선전기 대외관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잘 읽어보면 명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경제문화적 신뢰를 추구하였어. 뭐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여진을 몰아내고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였지. 이거는 중요하죠. 왜? 왜? 선생님이 맨날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조선전기 때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요즘 잘 안 나오는 세종대왕은 꼭 기억하라고요. 훈민정음 창제, 그렇죠? 뭐 칠정산, 농사직설, 그 다음에 사군 육진 개척, 그다음에 뭐 삼포개항, 뭐 등등등등 뭐 엄청 많습니다. 세종대왕은 꼭 기억해두라라고 했어요. 쉽게 나오면 보통 훈민정음 창제 이게 그냥 나오죠. 그런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조선전기 대외관계라고 읽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군 육진 개척 언제였어요? 네, 세종대왕 때였어요. 세종대왕 때의 이제 대외관계였죠. 네. 여진과 일본과의 교린 관계, 그 다음에 명나라와 조선전기 때에는 4대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우상국을 정벌하여 복속시켰어. 신라 지증왕 때입니다. 네, 신라. 자, 2번 수당에 거듭된 침공을 막아냈어. 고구려죠, 고구려. 그렇죠?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자, 3번 삼포를 개방하여 일본과 교역하였어. 너무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조선 세종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삼포개항이라 그래요. 세종대왕 때 스시마섬 토벌 하거든요. 스시마섬 대마도. 거기 토벌하면서 외국의 근거지를 쫙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대마도에서 계속 요구해온 게 뭐냐면 그 무역으로 허가해달라 라고 하면서 조선에선 제한된 곳에서만 허용을 해준 게 바로 이 삼포개항입니다. 예, 오늘날의 뭐 창원, 뭐 울산, 그 다음에 부산 요런 쪽에 이제 부산포, 연포, 제포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개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무역을 실시하기 시작했던 것은 세종대왕 때고요. 요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중종 때 거기서 이제 하면서 난을 일으킨 게 삼포회란. 그 결과 비변사가 처음 설치가 됩니다.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죠. 비변사. 네, 삼포 개항했고요. 요 이후에 삼포에서 난이 일어납니다. 이걸 삼포회란이라 그러고요. 이거 덕분에 나온 게 바로 비변사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구죠. 비변사가 이때 처음 설치가 됩니다. 네, 이런 것까지 연장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회복하였어. 요거 너무 중요한 선지죠. 고려 공민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어. 이건 6.25 전쟁 중이에요? 아니죠. 네, 정전협정 체결 이후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생소한 주제. 그러나 생소한 주제인 조선 전기 대외관계라 읽고 실제로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골라라. 약간 이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건 뭐 너무나 다 유명한 주제가 나왔죠. 조선 후기 경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전황의 폐단이 요즘 더욱 심해진다. 요걸 알고 있으면 대단한 분. 인정. 근데 저걸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입니다.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럼 돈을 벌면 그걸 어디다가 넣어요? 그냥 꼭꼭 갖고 있어요? 금고에 넣어둬요? 땅에 묻어요? 보통 은행에 저축을 하죠. 저축 저금을 합니다. 그럼 은행이 그 돈을 그냥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은행은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출을 하고 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돌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에는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계속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진짜 막 땅에 묻어두고 계속 모으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계속 부족해지는 현상이 바로 이 전황이 되겠습니다. 구리를 사는 일과 동전을 주저하는 일에 대해 일전에 대신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제 상평청으로 하여금 빨리 구리를 사게 하고 그 구리로 동전을 만들어 민간에 유통시키면 전황의 피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몰라도 된다. 자, 밑에 보죠. 우리나라의 상평통보가 통용된 지 이제 140여 년이 됐다. 당연히 백성들의 생업이 풍부해지고 국가의 살림이 넉넉해져야 하는데 어찌하여 100년 이래 관청과 민간의 창고가 모두 고갈되고 남북의 재화유 유통이 되지 않는가. 진실로 그 까닭을 따져보면 동전에 허물이 있는 것이다. 이미 상평통보가 통용된 지 140년이 지났대요. 상평통보 조선 후기 때에 널리 쓰인 화폐입니다. 자, 요거를 알면 나타난 시기 당연히 조선 후기가 나와야 돼요. 상평통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보죠. 1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김영삼 정부 때 대표적인 선지입니다. 김영삼 정부. 자, 2번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되게 유명하죠. 1920년대 때에 평양 조만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번 철제농기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철기시대겠죠. 시작이니까 철기, 청동기 다음 철기시대. 4번 인산, 담배 등이 상품작물로 재배되었다. 너무 쉽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서야 이제 전형적인 주제가 나왔습니다.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고 그래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이러고 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거를 좀 몰랐다라는 친구들은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5번 노급이 폐지되어 귀족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었다. 요거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노급 폐지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의 업적은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통일신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치 이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보내준 단어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한 것입니다. 빈도가 높아 글자가 크게 나타난 단어들을 보면 오늘 배운 이 사건을 잘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자 크기가 큰 게 핵심 키워드다라는 거죠. 강화도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양원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싸웠고요.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서 싸웠다. 그랬더니 이제 프랑스군이 외교장각에 있던 의궤를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천주교. 이 사건의 시작을 암시하는 키워드죠. 천주교 박해 사건. 그게 바로 병인년에 일어난 병인박해를 계기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의 정답 3번. 병인박해가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병인양요 문제예요. 1번 별무한 편성을 건의한 인물을 찾아본다. 윤관. 저 고려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나당연합군의 활동 내용을 알아본다. 나당연합군 하면은 삼국 통일 과정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몇 세기? 7세기. 네, 7세기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당연합군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4번, 위화도 회군의 배경을 조사한다. 여기 강화도, 위화도, 우리 같은 도 아이가? 하면서 이제 정답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위화도 회군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이죠. 네, 1388년 요때 이제 이성계가 중심이 돼서 요동정벌 팍 명령받고 가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위화도에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개경 들어갔었던, 그러면서 정치적 실권을 잡은 게 바로 이 위화도 회군이었죠. 네, 고려 말. 자, 5번 이자금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다. 이거 고려 중기 때죠. 12세기 때. 네, 이자금의 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는 당연히 그냥 강화도 관련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신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료는 1876년에 연도 힌트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연도는 알면 쉽게 풀고요.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이거 너무 쉽잖아요.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네, 신원과 구로다가 대표가 돼서 맺었죠. 수호조교란 이름이 붙은 이 조약에서는 조선이 자주국으로 명시되었지만 일본에게 해안 측량권을 부여하고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는 등 조선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강화도 조약이죠.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오면 보통은 체결된 배경, 원인을 물어봅니다. 이 조약 자체를 물어보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워져요. 사실 그거를 힌트로 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 조약이 왜 체결됐느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4번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건 기출에도 이미 나온 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생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1번 집강소 설치를 규정하였다. 집강소는 언제 설치돼요? 네, 1차 동학농민운동 이후죠. 자, 2번 척합이 건립의 배경이 되었다. 척합이 건립 언제예요? 척합이는 보통 신, 미, 양, 요 이후에 척합이가 건립이 됩니다. 물론 요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순서상으로 봤을 땐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의 척합이 건립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3번 임슬농민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 임슬농민 봉기의 원인은 삼정의 문란이죠. 삼정의 문란. 네. 그래서 1862년 철종 때 일어났었던 농민봉기 되겠습니다. 자, 5번 북벌론이 대두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북벌론이 뭐예요?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왜? 병자호란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보통 북벌론입니다. 병자호란은 종종 나와요. 북벌론이 대두한다.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할 것이야 라는 주장입니다.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죠. 주로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 때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조선 후기죠. 네. 자, 그럼 이 조약에 대한 설명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기 있네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네, 이것도 이제 나름 많이 나왔었던 문제 유형입니다. 9번으로 보죠. 9번으로 갑니다. 가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흥선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할 것 나왔습니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으로서 벼슬을 택하되 벼슬로서 사람을 택하지 말 것. 모든 국가 재정을 호조가 관할하게 하며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건 내신할 때도 계속 얘기하는데요. 문벌 폐지, 인민평등. 요게 이제 무슨 사료냐면 개혁정강 14개조입니다. 이거는 누가 주도했냐면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주도했었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갑신정변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기 있는 개혁정강 14개조의 내용 3가지도 알고 있으면 참 좋게 풀 수 있지만 몰라도 풀 수 있는 게 김옥균, 박용효 등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사건.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갑신정변 문제는 진짜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항상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하나 문제 하나 정답, 하나 문제 하나 정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갑신정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키워드로 나온다. 자, 그럼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건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것들을 찾아봐야겠죠. 삼별초가 봉기하였다. 삼별초는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에 있다가 개경 환도했을 때 끝까지 저항하겠어 하면서 갔던 게 삼별초였습니다. 자, 규장각이 설치되었다. 규장각은 조선 정조 때 핵심 기구로 올라오죠. 이모군란이 발발하였다. 1882년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사건의 영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이죠.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조약? 재물포조약. 보통 이게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조약 한성조약.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 텐진조약.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 중립화론, 한반도 중립화론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 거죠.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조선 숙종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전형적인 갑신정변 문제의 조약까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밀추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것도 생소합니다. 보통 개화기에 5문제 나오거든요. 다양한 주제들이 낼 게 많아요. 돌아가면서 내기 때문에 이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 정도는 뭘 내게 되냐면 경제 파트를 여태까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문아파트에서 내더라도 대한매일 신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냈었는데 문아파트에 있어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보니까 가보개혁에 앞선 이 시기를 지칭을 하고 있고요. 화폐 발행을 담당한 전환국, 신문을 발간한 방문국, 요게 이제 1883년에 이제 얘기가 됐고요. 서양식 의료기관인 광해원, 85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80년대 때 물어보는 겁니다. 1880년대 때. 가보개혁이 1894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방문국에서 발행한 한성승보와 재중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답은 역시나 이것도 소거법으로 풀면 됩니다. 이거 일제강점기, 이거 일제강점기, 요거는 광복 직후, 그다음에 요거는 현대사, 박정희 정부 때. 자, 그러면 이제 개화기 때 나올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왜냐? 다른 선지들 다 중요한 선지예요.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선지입니다. 화국시민서사하면서 이거 맨날 일제강점기 정답으로 나오잖아요. 3, 40년대 때 일제 통치. 네. 그 다음에 60만세운동, 요거 1926년 순종황제 장례일 맞춰서 일어난 거고요. 50총선거,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있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부고속국도, 요것도 이제 경제 파트 문제가 현대사에서 나오면서 1970년에 세 가지 경부고속국도, 새마을운동, 전태일 분신 요 세 가지는 같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정답이 나올 건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가보개혁 직전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언제예요? 1886년입니다. 1880년대 때 선지를 굳이 가져온 거죠. 완벽성. 이게 이제 모평과 수능 문제죠. 정답은 4번입니다.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의 답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1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이것도 뭐 역시나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광무라고 하는 연호가 사용된 시기에 9번 신참 하면 이거는 언제예요? 대한제국 시기 때 광무개혁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원수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학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광무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지게입니다. 지금 지게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쯤 봤을 때 지게 나오겠구나. 정답 5번이죠. 양전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하였습니다. 잘 들어요. 양전은 밭의 양이 얼만큼 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농경지가 얼만큼 되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이 양전 사업이고요. 그래서 네 땅이 이 정도야? 농경지가 얼만큼이야? 그거 너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근대식 소유 를 인정해주는 문서, 요게 바로 지게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때 이걸 발부했었죠. 1번 노비한건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거 고려 광종 때죠. 너무나 중요한 선지입니다.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방금 직접 문제에서 얘기했는데 몇 년부터 시작했다고요? 1970년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자,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하였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 얘기가 되겠고요. 4번 삼미증식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1920년대 때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제강점기 나올 차례죠. 오늘 신문을 보니 두 한국인이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순사에게 볼기를 맞았다는군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차별적으로 태형을 집행한다. 태형, 조선태형령 언제예요? 1910년대.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죠. 자, 말도 말게. 회사령에 따라 회사 설립 허가를 받으러 총독부에 갔던 한국인도 결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네. 네,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회사령 1910년대, 회사령 폐지 1920년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1910년대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하면 이제 헌병경찰이라든가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은 헌병경찰 4번이 정답이 되죠. 1번 균역법이 제정되었다. 조선 영조 때죠. 영조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2번 도병마사가 설치되었다. 도병마사는 고려시대 때 설치가 됐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그렇죠. 고려 독자적 행정기구. 자, 3번 홍범14조가 반포되었다. 2차 가보개혁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건 일제강점기, 요건 이제 개화기. 자, 5번 삼천교육대가 운영되었다.
요거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980년 있잖아요. 현대사입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신군부 세력이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삼천교육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군부 세력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요 시기 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일제 통치 방법, 요거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0년대, 40년대 때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1910년대 때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년대 때보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건 30년대, 40년대, 그 다음 10년대, 그 다음 20년대. 그랬을 때 이번에는 10년대가 나왔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3점짜리는 아닌데 좀 당황했을 수 있었던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번 볼게요. 지금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오직 정신만은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일까? 이것이 한국 통사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알고 있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한국 통사라고 하는 책은 누가 썼냐면 박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씁니다. 박은식은 많이 들어봤죠. 이 박은식의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이제 책들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자는 뭐냐면 아플 통자입니다.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 때 역사가 민족주의 사학가 중에 이제 박은식뿐만 아니라 신채호도 있었는데요. 이 신채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책들을 쓰는데 뭐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이제 책들을 씁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주로 고대사에 관심이 있었다면 박은식은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사는 전체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아픈 역사, 개화기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독립운동 지열사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인 거고요. 자, 어쨌건 박은식이라는 거 요 책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데 몰라도 풀 수 있는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오늘날 우리 민족은 모두 조상의 피로서 신체를 이루고 조상의 혼으로서 정신을 담고 있다. 우리 조상은 신선한 교화가 있고 신선한 한문과 무공을 지녔으니 우리 민족이 어찌 다른 데서 구해야만 하겠는가. 무릇 우리 형제는 늘 생각하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형체와 정신을 전면시키지 말 것을 간절히 바라노라. 사실상 요 두 가지 정도의 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신,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은 남아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뭐다? 혼. 그래서 국혼 강조. 박은식이 혼이었죠, 혼. 혼과 백. 유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은 정신이요, 백은 육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에도 그런 게 있다. 나라는 망했죠. 백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이 이제 쫙 잘 유지가 되면 나중에 이제 언제든지 혼을 담는 그릇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박은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역시나 민족주의 사학이 되겠고요. 역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평양천도의 배경을 살펴본다. 가장 대표적인 건 고구려 장수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진정책이었죠. 평양천도. 자, 3번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 좌우합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946년에 김규식, 여운형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졌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4번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본다. 1811년에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거 평안도 지역차별 플러스 삼정의 문란. 순조 때죠. 5번 진보당 사건으로 탄압받은 인물을 조사한다. 요거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소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진보당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납니다. 크게 이승만 정부 때 일이구나. 자, 그럼 이승만 정부 때 언제 일어났냐면 1958년에 발생이 됩니다. 자, 이승만 정부가 1960년까지 있었죠. 4.19 혁명. 1960년까지 있었는데 그 직전이었구나. 그래서 이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거에 진보당의 대표였던 누구를 간첩 혐의 씌워서 처형시켰어요? 조봉암입니다. 조봉암.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무소속으로 나왔는데요. 30%대의 득표를 얻으면서 이제 긴장감을 조성을 했었었죠. 네, 결국에는 이제 간첩 혐의로서 진보당 사건을 일으켰고요. 조봉암을 사형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무죄로 났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오야 깜짝아. 네,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선지가 조금 생소했을 것 같아요. 자, 14번입니다. 가해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요것도 다른 것을 보면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양에서 태어난 권기옥은 숭의여학교를 다니다가 숭의여고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선배님! 자, 다니다가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3.1운동의 영향으로 상하이에 수립된 이건 솔직히 이분을 몰라도 됩니다. 물론 알아야죠. 우리 정말 훌륭하신 독립운동가입니다. 알아야죠. 근데 문제 풀 때에는 누구지? 해도 상관이 없이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3.1운동으로 상하이에 수립된 가가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대요. 지금 힌트 계속 주고 있잖아요. 무슨 단체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인지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독립운동 단체인데 이건 도대체 무슨 단체일까? 선생님이 그랬지. 보통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고. 근데 지금 3.1운동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3.1운동의 영향? 그럼 임시정부겠네 하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네.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면 그렇게 눈치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쭈르르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류비행사 권기옥. 자, 1번 교육이국조서를 발표하였다. 교육이국조서는 2차 가부개혁 때 얘기가 됩니다. 2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가 되겠죠. 3번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연행사는 뭐냐면요. 연경입니다. 연경은 베이징, 행, 다녀온다. 사절단. 그래서 청나라 수도였던 베이징을 다녀오는 조선 후기 때의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자,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1881년. 네. 별기군. 신식군대. 별기군이라고도 하고요. 교련병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합니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가로치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5번 반공령을 선포하였다. 반공령 같은 경우에는 1883년 조, 일, 통, 상, 장, 정. 조일통상장정에 이 반공령이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반공령이 89년, 90년 함경도 황해도 반공령이긴 한데요. 그거 말고도 많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에 근거해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이 시험 보기 전에 1학년 애들과 한국사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시정부 쪽 나가고 있거든요. 얘들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쫙 있어요. 연통제 교통국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는 독립공채, 구미위원부 막 설명을 하면서 야, 임시정부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3.1운동 아니면 임시정부 수능에 나온다. 근데 만약에 임시정부가 나온다? 가장 많이 나온 게 임시정부의 활동이다. 독립공채, 독립신문, 구미위원부 이거 나올 거다. 그 다음 나올 게 이제 국민대표회의, 연표에서 언제 일어났느냐, 이런 거 나올 거다 했는데 나오잖아요. 이게 기출에 이미 많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15번으로 넘어갑니다. 미주시 2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것도 너무 전형적인 주제예요. 자, 이상재 선생은 인재양성과 민족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1927년 비타협정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조직한 이 단체. 딱 요것만 보더라도 거의 80%는 신간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등의 강령. 그렇죠? 신간의 3대 강령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회주의 부인,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각성, 촉구, 단결을 공고히 한다. 3대 강령입니다. 자, 3대 강령이 나왔어요. 이거 기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거 설명할 때 제가 항상 그랬죠. 신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거의 95% 이상 그게 정답이 나옵니다. 네.
역시나 이것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여러분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보자마자 정답 3번 하고 넘어갈 정말 1분도 안 걸려서 풀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기출문제의 주제들이죠. 1번 북학론을 제기하였다. 다른 선지는 꼼꼼히 봅시다. 북학론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때 얘기가 됩니다. 왜? 조선 후기 때에 북벌론 있었잖아요. 복수할 거야. 청나라. 이거였다면 북학론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우리도 청나라 배워야 돼. 배울 건 배우자. 이렇게 된 거 이제 북학론입니다. 그래서 이 북학론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때 실학자들 있죠. 중상학 박제가, 박지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북학파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아니죠. 이게 조선 후기 실학이고요. 조선 후기 실학은 여러분 교과서에 있습니다. 문화 파트에. 그래서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주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 선지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자, 어린이날을 제정한 단체 천도교 소년회. 아유, 우리 방정환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모르면 어린이날 선물 받은 거 다 토해내세요. 네. 천도교 소년회라고 하는 단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3.1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거 아직도 생소한 친구들 있으면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요게 정답으로 나온 수능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에도 문제를 정답으로 나왔다니까요. 요게 이제 1976년에 명동성당에서 3.1절 기념미사 진행 중에 이제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뭐 김대중, 뭐 윤보선, 뭐 함석헌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네 거기 유신 체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했었던 네 요게 이제 바로 3.1 민주 구국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얘기가 되겠어요. 자, 5번 조선 책략의 유포에 반발하여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위정척사 운동이죠. 언제? 1880년대 때입니다. 그래서 조선 책략이 딱 되면서 서양과 수교 이런 얘기가 나오자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아니 되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위정척사 운동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미추친 한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제목 훔코우 사건 요지. 여러분 제목만 봐도 이거 뭐야 한인애국단 윤봉길 의사?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제 오전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 기념식에서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공사 및 군 고위 인사들이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약 1만 명의 군사를 사열하고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 공사 시게미스가 연설하기 직전에 한 한국인이 고위 인사들 사이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쓰러졌으며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네, 윤봉길 의사죠. 이 한국인 윤봉길입니다. 이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인애국단 단원이었죠. 네, 그러면서 훈커우공원 사건은 1932년에 발생됐고요. 한인애국단은 1년 전인 31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1번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였다. 수선사 결사 주도한 거 진울 되겠습니다. 네, 고려 때죠. 2번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신채호 되겠습니다. 의열단에게 요거를 줬었었죠. 그래서 조금 비슷한 의열단체라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구분하셔야 됩니다. 3번 한인애국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되었다. 헤이그 특사 되겠죠. 네, 정사였던 이상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준 그 다음에 통역으로 이휘종 네, 이런 식으로 이 3명 대표적이죠. 자, 5번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에 참가하였다. 남북협상 언제 일어났어요? 1948년 대표적으로 김규식 네, 남북협상은 알고 계셔야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문제는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네. 자, 17번으로 넘어갑니다. 미출신 당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 생소하면 안 됩니다. 최근 현대사 문제에 있어서 1945년부터 48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50총선거, 그 다음이 여기 있는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처벌법 요 3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네, 제헌국회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맨날 기출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아예 줬잖아요. 농지개혁법에 따라 발급된 상환 증서이다. 근데 이 내용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하면 이 농지개혁법이 1949년에 이제 반포가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정부는 무슨 정부예요? 네, 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죠. 대한민국. 네. 자, 그럼 당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6.25 전쟁이죠. 1950년. 이건 너무 쉽죠. 2번,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독립협회가 언제 때요? 1898년이죠. 만민공동회. 조선연평사가 조직되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1923년이었죠.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건 일제강점기 전이네요. 1907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거하였다. 1885년부터 87년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이죠. 나머지 될 게 없어요. 될 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대한제국 시기라도 조금 있네요. 대한제국 시기. 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골라볼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 현대사의 꽃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화운동. 자, 이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세트로 돌아가면서 나오죠. 네, 돌아가면서. 그랬을 때 60 국민대회 하면서 박종철 군 나와 있습니다. 60 박종철 군 고문으로 죽이고 4.13 호원조치 나왔으며 60 민주헌법 쟁취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뭐예요? 6월 민주항쟁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987년 1987이 되겠고요. 자, 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거의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정답이에요, 이게. 네, 이게 정답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정답은 5번이죠. 5번. 네. 1번 유신체제가 붕괴되었다. 유신체제가 붕괴된 것은 11.6 사태였죠. 그리고 이 직전에 있었던 게 바로 부마민주항쟁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48년 제주도에서 요 이후에 이렇게 쭉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였다. 1961년이었죠. 네. 자,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하였다. 4.19 혁명 이후입니다. 허정 과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장면 정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4번은 이제 4.19를 염두에 두고 나온 선지가 맞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부마민주항쟁이 이제 좀 더 가까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선제 개헌. 너무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로 갈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울 수는 있어요. 현대사에서 이렇게 사이 시기를 물어보는 거는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파트냐면 경제 파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나오는 건 요즘 좀 핫하죠. 특히 현대사에서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서도 김영삼 정부 때 경제 파트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박정희 정부 때, 특히나 70년대 때 경제를 물어봤다면 최근에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경제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한번 보죠. 자, 올해 들어 수출이 예상외로 호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1970년대에 이어 올해 제2의 수출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은 미 달러와 같이 국제금리, 원유가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른바 삼저현상 덕분이다. 자, 삼저현상. 이거 삼저 호황이잖아요. 이 삼저 호황 언제 발생해요? 네, 1980년대 때 나오게 됩니다. 자, 지난해 9월 선진국 G5 재무장관 회의 이래 일본 엔화 등이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지속하면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부쩍 높아졌다는 것이 제일의 요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요게 언제냐? 선진국 G5 재무장관 회의가 일어난 게 198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9월죠? 85년 9월에 이게 있었는데 지난해라고 하는 건
지금은 몇 년이라는 거예요? 네, 1986년이다라는 겁니다. 가시기가 1986년. 네. 어느 정부 때예요? 전두환 정부 때죠. 네, 전두환 정부 때. 자, 나입니다.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애국심과 저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는 IMF 시대의 충격 속에서도 IMF가 이미 나타났네요. 97년 말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 위협을 이룩하였습니다.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뭘 했다? 이거죠. 금 모으기 운동.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금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는 여긴 전두환 정부, 여기는 김대중 정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쪽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노태우 정부에서는 경제에서는 많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네, 물론 정치의 사건도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수능 모평과 수능은 문제의 완성도 경제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네. 자, 1번 한국중앙총선회의가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1898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메가타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화폐정리 사업 메가타 1905년에 이제 실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3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되겠습니다. 1996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됩니다. 무슨 정부? 김영삼 정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1962년부터 이제 박정희 군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5번 미국의 원조로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300. 재분, 재당, 면방식, 세 가지 흰색. 언제예요? 이승만 정부 때죠. 자, 요렇게 이제 보면 정답은 심플하죠? 정답은 OECD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영삼 정부 때의 경제 파트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가지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실시하였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이런 것까지도 역사 바로 세우기 반드시 꼭 김영삼 정부 때 거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했던 무슨 정부. 서울올림픽 몇 년이에요? 잘 모를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 어렸을 때 이걸 봐가지고 1988년입니다. 88올림픽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슨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자, 그러면 노태우 정부에 대한 얘기 그냥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라는 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게 뭐냐면 북방외교 되겠습니다. 북방외교. 소련과 90년의 수교, 중국과 92년의 수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인데요. 그럼 나올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궁극기무처를 설치했어요. 궁극기무처 오랜만이네요. 1차 갑오개혁대입니다. 1차 거부개혁은 1894년이죠. 2번 치안유지법을 공포했어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입니다. 1925년입니다. 자,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이건 이제 1930년대, 40년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정책이었죠. 4번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어요.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1964년부터 시작해서 73년까지입니다. 자, 5번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뤄냈어요. 요게 이제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렇게 세 개가 순서대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통일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5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알고 보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구나.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사는 꼼꼼하게 문제를 읽어보시면 정답이 보입니다. 자, 이제 6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지만 한국사도 이제는
시작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모평 이후에 한국사 준비하시고 특히 여름방학이 기회죠. 여름방학 때 반드시 공부하다가 힘들 때 강의 들으면서 한국사 한번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수능까지 화이팅입니다.